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0도 7802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제1심 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제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 조사의 범위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제1심 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입법 취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의미와 정신 등에 비추어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제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 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 절차에서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 중심주의 아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판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제1심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수기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판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법리의 취지와 정신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채택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제2심 법원이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형사재판 항소심 심급 구조의 특성,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는 제1심에서보다 제한된다. 가. 형사소송법은 첫째, 공판준비 절차 제도를 도입하여 증거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증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한 증거신청을 하게 하고 증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다음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공판준비 절차에서 미리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제266조의 5 내지 제266조의 9. 둘째, 공판준비 기일 종결의 효과로서 공판준비 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등에 한하여 공판 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266조의 13 제1항. 한편 형사소송규칙도 셋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32조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통하여 형사소송 법령은 형사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형사소송 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 공판 준비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의 특성상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을 보다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1심 법원의 심리가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즉 제1심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항소심 재판장이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면 된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5 제1항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5 제2항에 의하면 항소심의 증거조사 중 증인신문의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위 규정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역할 및 관계 등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5 제2항 제3호는 비록 포괄적 사유이기는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 증인신문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1, 2호가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예외적 사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긍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범죄의 성격과 다양한 사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증언할 수 없었던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5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내용에 유념하여야 한다. 3. 요컨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취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의미와 정신, 형사재판 항소심 심급 구조의 특성,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판 준비 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판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그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 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 신청을 채택하여 증거 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령 제1심 법원에서 이미 고려하였던 사정,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반복된 진술, 유무죄 판단에 관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 지엽적 사정들에 주목하여 의미를 크게 둔 나머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그로써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도 1181 판결 사건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 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류물 압수와 같은 조문에 규정된 이미 제출물 압수의 경우 제출자가 제출, 압수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유류물 압수는 그와 같은 제출자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이미 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에 있어 압수, 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배, 관리자인 피의자를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 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저장 매체의 현실적인 지배, 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에 의한 압수나 이미 제출물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 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3도
16951 판결. 사건명 공무집행 방해.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피고인의 오인에 형법 제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